이거 이 정도면 사이버거 아니야? 원더랜드 채널의 리순정 예린입니다. 오늘 저희는 책 사이보그가 되다 리뷰를 할 건데요. SF 소설 작가인 김초엽님과 현직 작가이자 변호사, 연극배우이신 김원영님이 함께 쓰신 책입니다. 각기 다른 장애, 경험, 그리고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두 저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이보그를 인간의 신체와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람 형태를 말하는데요. 개념을 접하고 휠체어를 켜봤을 때 이 휠체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휠체어를 그냥 탈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평소에 기계라고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계와 함께하고 있고 보조를 받고 있어서 내가 사이보그의 존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이보그 하면은 로봇팔, 로봇다리, 전자두뇌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술은 뭘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 들으면서 일어나고 울리면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냥 저의 삶을 단순히 보조해준다? 라는 느낌보다 제가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아이언맨이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처럼 굉장히 사람이 아닌 듯한 이질감이 있는 존재로 많이 그려지다 보니까 거부감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넓게 바라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사이보그를 굉장히 최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로 많이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장애인 사이보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그리고 장애인 사이보그를 좀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SF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여우각시별에서 극중 이재훈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는데 손상된 몸에 대해서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무쇠팔, 무쇠다리를 넣고 장애 히어로물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장애 극복으로만 그려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도 다가왔는데요. 미디어의 장애를 왜 인간도 아닌 로봇도 아닌 그 사이에서 되게 갈망하는 외로운 존재로 많이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김초엽 작가가 미디어에서 아예 장애인을 그리지 않는 것보다 최소한 장애인의 존재가 등장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TV나 영화에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등장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소비되어 온 장애 히어로물을 지금은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했죠. 수술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이웃집 분들이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뛰는 기술을 개발했다,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직립보행을 하는 기술에 집착을 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개인을 재활하는 기술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초엽님이 향상하는 기술 대신에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기술의 발전보다 지금 삶에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기술이 더 필요해요. 형광등을 블루투스로 제어를 하는 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런 기술은 너무 갖고 싶다. 전동 휠체어에 GPS를 장착해서 자율주행을 하거나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개발하는 기술처럼 실질적인 삶에서 와닿을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하죠. 계단을 없애거나 5cm의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놓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초엽 작가가 치료와 회복만이 유일한 목표처럼 제시가 될 때 현재 장애인들의 삶은 미래로 유예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유정이랑 같이 다닐 때 미래로 유예된 현실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6번 출구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번 출구에밖에 없다던가 10개 중에 1개 돌아가야 된다는 점. 영화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제가 자주 가는 대형 쇼핑몰에 크고 화려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탔던 리프트가 되게 낡고 위험한 거예요. 리프트 타다가 추락하는 사건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쵸. 현재에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뭘까?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알파고가 천재 바둑 기사를 이겼다, 어떤 뛰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계속 최첨단 기술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데 저는 5cm 턱 앞에서 돌아갈 때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재활에서 많이 초점을 뒀는데 그게 아니야? 사회적 장벽을 많이 없애는 기술로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책에 계단이 없이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단이 아예 없는 건물들에 대한 상상도 하게 됐어요. 고장처럼 기술에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오작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건 진짜 생각해봐야 될 주제였어요. 왜냐면 최첨단이 최고야, 기술이 구원해줄 거야, 막 이렇게 믿잖아요. 기술들에는 많은 오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공공디자인 연구를 하면서 접했던 건데, 해외에서 저상버스는 자체가 낮아서 슬로프를 꺼내지 않아도 되고, 또 기사님이 슬로프를 직접 대주세요. 기계로 인한 오작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경사로가 안 된다, 기계가 고장났다 해서 버스를 2세대를 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버스도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좀 탈 수가 없잖아요. 네. 기술에 의한 빈부격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휠체어계 벤츠라고 불리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게 벤츠인가요? 혹시? 이건 벤츠는 아니에요. 휠체어도 제조사마다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이번에 새로 휠체어를 구입했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뒤로 젖혀지는 기능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200~300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휠체어를 살 수 있나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한 대를 겨우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술의 소외계층, 빈부격차들을, 이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 경험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방금 말한 문제점들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많이 될수록 많이 소외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해방감을 주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걷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업혀 다녔는데 휠체어를 처음 타면서 혼자 지하철도 타고 여행도 가게 된 거예요. 이럴 때 기술은 저한테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거죠. 김철엽 작가도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저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졌거든요. 피가 너무 높고 팔이 닿지가 않아서 아예 주문 자체가 어렵고 종업원한테는 여기다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는 안 돼. 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어도 되고 이제 자막도 나오고 외국어도 되고 높낮이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배제되는 것, 소외되는 것들을 보완시켜서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구나. 이런 사회 변화든 기술의 변화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꿔나갈 때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술이 장애를 종식시킨다라는 말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장애를 없앤다라고 하기보다 어떤 몸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몸들이 다른 환경에 가면은 정상이거나 표준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적이죠. 네. 우주에 가면은 중력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는 사람일수록 근손실이 적게 온다고 해요. 장애의 종말을 구체화되지 않은 낙관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황우석 박사 사건일 때도 사람들이 집중을 했던 게 이제 그러면 장애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선천적 장애가 90%가 돼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또 노인이 되면서 장애를 얻기도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임산부나 일시적인 장애까지 넓게 장애인으로 개념화하고 있어요. 장애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상대적이고 또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장애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제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그런데 사회적 장벽은 없앨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접근성이 모두 갖춰진 환경에서는 장애를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책에서도 사례가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에게 맞춰진 도구들로 설계된 주방이 나오는데 나는 이곳에서 전혀 나의 장애를 경험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좀 공감하셨던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공감이 갔던 부분은 김초엽 작가님이 대학생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서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저는 사실 원영님한테 공감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영님은 고령성 부전증인 같은 장애거든요. 근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초엽님한테 더 공감이 갔던 건 되게 의외였어요. 초엽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 그 형을 계속 돌려주시는데 보조기기,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이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보청기가 비싸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 이런 경험들이 제가 휠체어를 구입하거나 휠체어를 처음 살 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이 갔어요. 단지 같은 장애라고 해서 공감대가 많은 게 아니라 환경, 문화, 또 나이, 성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해보면 김원영 작가님의 글이 사실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글이 쉽게 읽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총평. 책의 총평. 이 책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어떻게 장애와 기술을 다뤄야 될지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같은 시민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좋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섬세해져야 되는가 상상을 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 이야기가 더 많이 앞으로도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영상으로 이런 경험과 장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인기가요? 와, 드디어 끝났다. 진짜 이번 콘텐츠 고생했다. 진짜